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 공부 5년차까지 과정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경력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습관에 잡힌 시기가 뭐 사실은 1, 2년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업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 개발자가 성장을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한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렇게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그 사람이 폭발적 성장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개발 공부를 하면서 5년까지 그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팀노바 기준으로는 한 2년 정도는 팀노바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3년 정도의 회사 생활까지는 제가 빡세게 하라고 7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처음에 팀노바 만들 때만 해도 워라벨 무슨 뭐 아프면 막 그런 거잖아. 아프면 환자지 뭐 청춘이냐 막 이러면서 이런 감성이 되게 많을 때였거든. 물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근데 사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젊어 고생 사서 한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김난도 씨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의 상황이었나, 요즘 청년들이 그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에 그렇게 말할 상황이었나 싶긴 해보면 그분은 되게 부자였고 부잣 집안에서 나름대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연예인들도 가끔 자살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 힘듦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 가진 것 대비 이제 대부분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손정희 회장이 옛날에 야후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70조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1조까지 떨어졌대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나도 1조만 있어서 힘들어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되게 상대적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70조 엄청난 부자였다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런 뜬구름잡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또는 이제 경험적으로 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때 습관이 안 잡힌 사람이 저는 되게 잘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10대 친구들 보면 개발을 시켜보면 되게 흥미로워서 막 꽁냥꽁냥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10대 때.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정말 무서운 게,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던 친구가 기초 때 그렇게 좀 기초가 무너져 있었어요. 동네 학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실제 개발보다는 정보 올림피아드 가는 수준인데 지금은 되게 유명한 해커가 돼 있어요. 근데 보안업계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 근데 그 정도까지 될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친구가 열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한 1년에서 5년 사이에 그 황금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보냈어. 이 친구는 막 해킹 보안대회 나가려고 그 당시만 해도 저랑 하는 공부를 좀 뒷전에 미루고 맨날 대회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열정이 보통 아니구나. 이런 친구들은 잘 키워주면 엄청 잘 될 거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게 제가 한 12년 전쯤에 가르친 친구예요. 지금은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보안회사 있을 때 그 대회에서도 상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10대 시절을 가르친 친구 보면서 확실히 그 1년에서 5년 사이를 되게 잘 보낸 친구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세계대회에서 막 우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보안적인 것보단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걸 알려줬는데, 좋은 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제가 그때도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좋은 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결국엔 개발을 잘해야 된다. 결국엔 모든 공격 패턴은 개발자의 실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적인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공격,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뒤돌아서면 굉장히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쇠 수리공 아저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빈집털이로 바뀐다면 열쇠의 메커니즘을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빈집털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개발자들은 진짜 그 꼼꼼하게 다 아는 개발자들은 그런 실수를 다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로그4j 그 취약점도 결국에는 개발적인 실수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만든 어마어마한 어떤 개발 굉장히 잘하는 해커가 찾아낸 취약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말이 길어지니까 안 좋은 습관이 참 잡히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보면 이제 어디 가서 유럽 여행 가면 김치 바리바리 싸고 가죠. 그게 먹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피지컬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잡히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습관이 한번 잡히면 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오는 걸 막지는 않겠으나, 오신다면 더 아주 더 철저한 각오로 오셔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교육을 해봐도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아무래도 20대, 30대가 많고 40대 분들은 확실히 그 호불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끝까지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그 나이는 안 된다고 하기 힘들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도전하는 사람 대비 끝까지 가는 확률이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좀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10대는 아니고 10대 시절에 대충 놀았던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팀노바에서 보잖아요. 뭐 학력이 그렇게 안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이미 공부에 굉장히 필요한 그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원래 습관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본 거야. 그래서 팀노바에서 그런 것들을 다 고쳐주거든요. 왜냐면 개발이라는 공부가 웬만한 고시 못지않게 팀노바에서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대충 얘네 막 가르쳐가지고 개발자 그냥 해주고 신입 개발자 막 왔다 막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애초에 이 친구가 CTO가 되는 거를 겨냥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노바의 목표는 기본 CTO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CTO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지분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회사를 차려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레버리지나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책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큰 돈을 벌려면 사실은 회사원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책들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5번부터 얘기를 하자면 1년 차에서 5년 차, 약 5년까지의 본인이 5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신에 그 장벽을 굉장히 공고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들을. 그 얘기는 그 시간 동안은 일만 미쳐서 하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워커홀릭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걸로 유명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사는 건 싫어, 난 워라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슬프게도 20대의 그 1년이랑 40대 1년, 50대 1년은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학습이라는 것과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20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체력도 되고 피지컬도 되고 집중력도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멋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게 30대 한 중반까지 간다고 보고, 저는 그 시기를 지나면 내가 살아온 습관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면 40대에서도 바뀔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가지 이제 교육학적으로 여러가지 이제 뭐 기술적인 것들 또는 논문적인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봤을 때, 슬프게도 기억을 다루는 그 단위 자체가 애초에 20대와 40대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년 이렇게 개발을 시작하고 5년 차까지 되는 나이들이 보통 20대 아니면 30대 초반까지잖아요. 처음에 접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그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대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웬만한 개발자들은 사실 뭐 그냥 개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5년이라는 얘기를 다른 부자학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습관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돈을 버는 습관이나 돈을 다루는 습관도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습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접근들이 좀 잘 돼야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20대 때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자기가 10대 때 좀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사회적 서열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학력으로 사회적 서열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가라는 데를 그냥 가는 거야. 정말 불쌍해요. 제일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편이거든요. 10대 때부터. 근데 그때도
굳이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대학 교육이 훌륭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학사만 그냥 따면 되는 거구나, 남에게 차별받지 않는 수준만 되면 되는구나 결정이 됐을 때 저는 과감하게 22살인가 3살 때 제가 자퇴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현업의 경력을 더 쌓은 거죠. 왜냐면은 최종 목표, 제가 이제 MBTI가 INTP-T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약간 그 논리적 사색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되게 사색을 되게 많이 하거든, 이런 스타일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어설픈 지방대 나오거나 어설픈 그냥 수도권대 나오면 사실 그 학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그닥 크지 않아요. 특히나 IT 업계는 제가 현업부터 먼저 해봤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하게 된 게 궁금했어요. 과연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개발자를 보고 학력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또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 봤는데, 오히려 진짜 필요한 거는 진짜 나 죽었어 하고 오타쿠 근성의 끝을 보여주는 내 노력의 어떤 결정체. 의사들도 의사 되려고 빡세게 수능 공부해가지고 1등만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해서 10년 가까이 하고, 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정도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고서도 뭐 진짜 막 폐업하는 병원도 의외로 많아요. 경쟁이 되게 심해서. 잘 풀리는 곳들은 엄청 잘 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한 달에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버는 의사들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20대나 그 사람들이 가장 황금, 공부에 제일 매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다 보내고 그렇게 된 거잖아. 진짜 그럼에도 그 사업을 하면서도 경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선택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든 천상계는 돈 잘 벌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자부심이 장난들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 진짜 막 웬만한 의사들 프라이드 가진 거 못지않게 개발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이렇게 많이 보기도 했고, 저 또한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으로서 저는 교육자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당장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장 돈이 되는 거를 끌릴 수밖에 없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적자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그만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각 잡고 하고 있거든, 팀노바 운영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원하면 단가반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도 만들어줘야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데 맞추는 게 일단 1차원적 비즈니스인데, 근데 그게 이게 장기적으로 이 소비자, 그러니까 일단 교육 소비자죠. 이렇게 교육 소비자들은 그게 좋지 않은 게 많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렇게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유튜브로 좀 저한테 친숙한 사람들 적당히 가르쳐서 뭐 돈 벌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은 굉장히 제가 지향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그런 곳들은 이미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일단 인생 한 번뿐이에요.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좀 스타일리시하게 좀 멋있게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집착을 하는 이유도 결국엔 제가 1년 5년 차에 제가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부심도 많고 자존심도 센 편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좀 센 편이잖아요. 주장도 강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저는 굉장히 자아성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게 사실 1년차 5년차, 제가 아까 12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되게 유명한 전문가가 돼 있고 저보다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세계적인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검색을 해보고 알았는데,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이 친구가.
그래,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친구를 가르칠 때가 5년차 때더라고요. 그래서 5년차 때 저의 마음은 이 친구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얘한테 돈 버는 거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보면 안 돼.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여기서 좀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죠. 지금의 세계관 교육법의 틀이 된 이유인데, 그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스킬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무슨 뭐 데이터 분석이면 데이터 분석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웹 개발이면 웹 프론트만 딱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두글 딱 만들어 놓고, 아주 필요한 것들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 기술들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뭘 하든지 잘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인데,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 좀 길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쪽이 의사를 막 2개월 만에 만들어준다는 안 그러잖아요. 사실 6개월 만에 의사를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 개발자를 좀 많이 봐서 그런가?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개발자들이 비참하게 회사에서 무시당하면서 그 조직사회에서 자존감 없이 사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를 막고 싶었고, 특히나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하면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전에만 해도 다 내 자식 같고 내 새끼 같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후배들이니까, 후배이자 뭐 내 제자이자 그러니까 좀 화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는데, 저도 이제 스킬이 느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운 거죠. 이제 상담자들 있잖아요. 전문적인 상담사들 보면 이제 상대방에게 공감해서 막 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상담자에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여기에 차용을 해서, 아, 나도 내 감정을, 저 학생이 많이 속상하고 잘 안 돼서 힘들고 이런 게 있어도 내 감정은 딱 잡고 그 사이에서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보는 게 그 학생들한테 설득력도 좀 좋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오는 후폭풍도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예전에는 되게 못하는 학생 있거나 잘 못하는 학생이 있거나, 내가 뭐 하라고 했는데 숙제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제가 화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배운 거죠. 근데 이런 배우는 프로세스도 사실 1년에서 5년 차에 다 만들어진 프로세스예요. 성격도 원래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영향을 줬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영향을 줬다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내 거화 시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멋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롤모델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많은 롤모델이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서. 근데 제 기준에서는 가장 그래도 큰 틀은, 제가 25살 때까지 했던 학생들이 가르쳐 왔던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가르쳤던 제 철학이 지금까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습관이 지금처럼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전하는 습관을 5년차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른 좋은 습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레시피를 섞어서 습관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IT 섹션 있죠. 뭐 IT 월드나 뭐 이런 뭐 지디넷, 블러터닷넷 뭐 등등 이런 데도 있고, 일반 언론사의 IT 섹션 있죠. 뭐 조선일보 뭐 IT 섹션들,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을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팀노바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사들을 공유하면 서로 공유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신이 하는 플랫폼 관련 기술은 1년에 한 번씩은 좀 리서치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프론트엔드에서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스벨트죠. 그러니까 리액트의 시대에서 이제 점점 이제 스벨트나 이렇게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 쪽으로 발전을 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랑 공부하다가 학생이 언급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뭐 영상 스트리밍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거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스벨트 말고도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패스트 API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CGI 분야 부분에 또 디테일이 나뉘는 거, 이런 것들 관심이 생기려면은 그냥 그 어떤 트렌드가 갑자기 1년에 한 번씩은 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제시되는 것들을 관찰을 하는 리서치나 한 번씩 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재배열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 지금 내가 지향하는 삶에, 내가 지향하는 삶,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바, 지금 내가 맡은 업무, 우리 팀,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최적의 상황인지 우선순위 재배열을 하는 시간을 회사에 출근하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면은 항상 그 포스트잇을 이렇게 두는데, 포스트잇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에서 하니까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있긴 한데, 얘 지금 밑에다 치운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을 아침에, 예전에 회사 출근할 때는 이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붙여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해야 될 일 다, 이 중에서 끝난 거랑 안 끝난 거랑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포스트잇 찢어서 이제 다음날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펜이랑 정리해두고, 물론 이제 바탕화면에 그런 메모지하는 어플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해도 되는데, 저는 근데 모니터 밑에 붙여놓거나 옆에 붙여놓는 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선순위 재배열하는 시간 하루에 한 2-30분. 근데 저는 처음에 코딩 바로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그 회사 들어가면은 아침에 회의가 없으면은 아침엔 그냥 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 생각만으로 거의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막상 그리고 해야 될 그 내가 짜야 될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거 알고리즘 대충 그냥 이렇게 글로 다 적어놔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주로 코딩을 하는 편.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한숨 한 15분에서 30분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혹시 말 걸 거 있으면 이메일로 좀 달라고. 근데 이게 실리콘밸리에서도 되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동료들끼리도 그렇게 바로 안 건드려요. 집중해서 코딩하는데 그거 막 건드리는 사람들 보면 전문적이지 않은 거야. 개발자도 얼마나 집중 깨지면 그거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좀 센스 있고 좀 뛰어난 회사 보면 개발자들끼리 이메일로 소통을 한다든지 급하지 않은 이상은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성찰을 통한 이제 장단점 분석. 그래서 내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잇을 되게 잘 쓴다고 했죠.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 또는 주석을 잘 쓰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기억력을 도와줄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억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근데 뭐 어떤 면이 부족하지? 알고리즘을 짜내려갈 때 좀 부족할까? 창의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 성공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게 맞다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막 우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 내가 부족할 확률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갈 수 있죠. 저도 제가 기억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렇게 신뢰는 못하니까 제가 적은 것 좀 볼게요 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일지나 소스를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기억력이 진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제가 부족한 면들을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여기를 왔고, 아, 이 친구는 어떤 그런 게 있구나를 항상 수업 전에 또는 수업을 하다가도 이렇게 켜놓고 그 글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코칭을 하지, 이 친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코칭받은 내역들을 보면서 피드백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지금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진단하는 경우도 많고,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요 제가. 그런 거 자아성찰이 그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그냥 회사 생활은 무난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상을 한다면 사실 이런 거를 곱빼기로 해야지. 사실 일주일에 리서치도 하고, 플랫폼 관련 기술 리서치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엄청나게 자주 한다든지, 그러면서 새로운 거 막 개발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플랫폼이 많다면, 당신이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 많다면. 어쨌든
1년에서 5년 차에 가능하면 좀 빡세게 워라밸 같은 거는 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라밸이 아이야 어이야? 아무튼 워라밸은 좀 없었다고. 그 진짜 안 좋아요. 워라밸보다 차라리 진입장벽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그 엄청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진입장벽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5년차 때까지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를 했대요. 그 빡세게 그런 상황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기에 빠르게 부자가 돼서 나중에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요새 파이어족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게 훨씬 젊을 때 돈을 쓰는 게 훨씬 낫죠. 여유있게 돈을 벌어서 그게 훨씬 낫고, 그리고 젊을 때 그렇게 빡세게 해야 멋있죠. 그렇게 뭐 지금 고전적인 이제 부의 창출은 대부분 그런다잖아요. 여러가지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는 시점이 60년 뒤, 막 60살 이후, 막 이런 시기 되니까 나이 먹고 돈이 많아지는 거는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의 강도를 높여서 그 시기에 적재적소한 곳에 나의 어떤 진입장벽을 명확히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보는 거죠.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가 된다고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개발자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CTO가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특정 분야에 엄청 뛰어난 개발자가 돼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롱런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1년에서 5년 차 때 거의 결정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서 팀노바 친구들한테 항상 미안하지만 우리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시점밖에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고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이제 결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근면성실 빡세게 공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핵심이다, 핵심 공부다, 이런 생각하시고 요런 노력 정도만 해주시면은 꾸준히 5년 이후에 이미 잡힌 습관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냥 좀 업무 시간이 길지 않아도 개발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5년차 때까지의 그 경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습관. 이때 답 없는 사람은 15년, 20년 돼도 개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저 40대 개발자, 옛날에 저 20대 중반 때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 40대 그 중반 개발자분들 2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니까 뭐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일순간 그 분위기 정리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한테 의지해서 뭔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도 저한테 의지하더라고요. 나중에 분위기 보니까, 이 기술적으로 리딩한 사람이 저밖에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씁쓸했죠. 저보다 많이 선배들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 6년차, 7년차 때니까, 그러니까 많이 선배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는 김에 그냥 개발자로 적당히 취직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살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는데 그런 막연한 그런 것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뭔가 방향성이 맞아야 나중에 잘 되겠지가 나오는 거지. 방향성도 안 맞는데 나중에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러는 건 너무 무책임한, 아무 생각 없는 접근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